봄 50. 이원성과 일원성. 이원성이란 생각의 모드로서 선악, 시비, 장단의 음양 이분법으로 양자택일을 위한 상호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삶이고, 일원성이란 감각의 모드로서 선악, 시비, 장단이 없는 음양 합일법으로 양자택일이 아니고 사후적으로 판단, 평가, 심판이 없어 카르마, 어큐뮬레이션, 카르마가 남지 않아 무심 가운데 일심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 양자 간의 대립 갈등 투쟁이 없는 상생의 삶입니다. 상극의 삶은 내면이 흔들리고 동하고 부딪히고 시끄러워 고요하지 못하고 생각이라는 먹구름과 황사가 나부껴 박지 못하고 흐리고 혼탁하고 어두워 우울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여 신기가 불편하고 부동하고 불변한 내면의 청천한 을인 본연의 자기가 보이지 않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의 인간으로 괴롭게 삽니다. 상생의 삶은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고 화한한 것이 태산처럼 불변하고 부동하고 광명이 가득 찬 가운데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지라 부족함이 없고 불평불만이 없어 안정되고 든든하기 짝이 없고 부딪힘이 없어 평화롭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다는 말이나 글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나 지식에 불과합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영성은 개념이나 지식으로는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아는데 그쳐 본질적으로 의식하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다는 말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그 자체는 아닙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그 자체에는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다는 생각이나 말조차 없어야 진짜 내면의 하늘을 의식하고 깨달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일원성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이원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내면의 하늘을 의식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거지를 의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봄 50일 부드럽고 순하다는 것은 솜처럼 부드럽고 순한 것은 부딪혀 오는 힘에 반발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아 자기의 모양새가 변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아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모든 물질은 고유의 성질과 기질과 체질이 있어 부드럽고 순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엄밀하게 보면 참으로 부드럽고 순한 것은 없습니다. 군뱅이도 건드리면 꿈틀하고 부드러운 물조차도 부딪히면 반발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물질이 나오는 바탕이자 근본인 본질은 그 몸이 무한하여 나라는 자의식이 없고 그 가운데 모든 물질의 근본으로서 청정한 허공에서 바라는 영적인 광명만이 있으므로 나와 남이라는 분별의식도 없는 멍텅구리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천변만화하지만 그 바탕이며 근본인 멍텅구리는 촌각이라도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상심입니다. 아무리 평상심인 멍텅구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을 받아 나온 사람인지라 경계가 없을 때는 멍텅구리일 수 있지만 경계가 있을 때는 온화한 표정과 안정된 따뜻한 말소리를 구사하는 감사합니다. 안정되고 따뜻한 말소리를 구사하는 부드럽고 순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성을 깨닫는 것은 멍텅구리가 되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부드럽고 순한 최상의 사람으로 진보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경계를 맞이하여 멍텅구리가 되지 못함에 대하여 자책하거나 심판을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부드럽지 못하고 순하지 못한 딱딱하고 사나운 사람이니만큼 행동 강령을 오직 부드럽고 순한가 여부를 표준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남의 말하는 표정을 보거나 말소리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부드럽고 순한지 여부를 대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에고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압도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꾸며내는 소리나 시대 조류나 유행어 트로의 천변일률적인 딱딱한 소리가 나오고 시끄러워 부드럽고 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딱 부러져 똑똑한 것을 닮으려고 하고 선호하는 편입니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논리와 합리와 이성을 숭상하고 감각의 모드라야 불편하고 부동한 감각의 모드라야 불변하고 부동한 평상심에서 나오는 순수하고 소박한 감성을 존중하여 순하고 부드럽고 최상의 인격을 순하고 부드러운 최상의 인격을 이룹니다. 내면의 부동하고 불변한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 제로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제로인 무한하고 영원한 막강한 영적 파워가 있어 더 이상 경쟁하고 싸울 상대와 적이 없어.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여야 비로소 부드럽고 순하게 처신하게 됩니다. 부드럽고 순하다는 것은 적수가 없는 최강자이고 상대가 없는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홈 52. 감각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감각이란 밖으로 외부의 사물을 감지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과 안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반응이나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즉각 감 잡으며 살고 자기가 내는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눈이나 입이나 목이나 팔이나 허리나 다리 등을 움직이는 몸의 행동거지를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즉시적으로 감 잡으면서 행동하고 그 모든 것이 나오는 바탕이자 근본인 내면의 하늘을 보고 알고 깨달아 누리며 사는 정신의 속성이요 감성적인 삶과 삶의 중추입니다. 그러나 자내권이 생각, 의주의 생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의 감각을 억압하고 제한하여 오관은 열렸지만 자각의 능력은 오관은 열려 있지만 자각의 능력은 닫혀 있습니다. 오관이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오관이 하나로 통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분열된 가운데 작용하므로 보는데 열중하다가 보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듣는데 열중하다가 보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냄새를 맡으면서 맛을 보기 어렵고 맛을 보면서 냄새 맡기가 어렵고 피부의 촉감을 느끼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동시에 느끼기 어렵습니다. 오관은 작동하지만 분열적으로 작동하므로 비록 열려 있지만 활짝 열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감각하는 능력은 생각의 억압으로 아예 닫혀 있습니다. 생각의 억압으로 아예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오간을 동시적으로 하나로 통하게 만들고 닫혀 죽어 있는 자각의 능력을 활성화하여 안과 밖으로 나누어진 경계선을 허물어 오간의 분열을 통일시키고 자각의 능력을 회복하여 밖을 보면서도 동시적으로 안을 보고 안을 보면서도 동시적으로 밖을 볼 수 있어야 감각이 활짝 열렸다고 할 것입니다. 감각을 활짝 열려면 감각 개발로 감각의 생각의 억압을 이겨 빅뱅으로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는 텅 빈 무한의 내면의 하늘을 열어야 합니다. 본연의 자기이며 영성인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을 늘봄 하늘하면 오간이 부분적, 분열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하나를 통하고 안과 밖, 본질과 현상 둘이 하나로 조화롭습니다. 감각이 활짝 열리면 둘이 하나로 통하여 하나라는 것도 없어 무아이고 대하이고 천지 만물의 주인입니다. 천지의 주인은 해님, 달님처럼 둥글고 밝고 어진 큰 사람입니다. 한번 하세요. 천지의 주인은 해님, 달님처럼 둥글고 밝고 어진 큰 사람. 하면 대인. 다시 읽을게요. 천지의 주인은 해님, 달님처럼 어진 둥글고 밝고 어진 큰 사람 대인입니다. 봄 53. 생각이 다물어져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기의 본성 본심을 깨닫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기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침묵의 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한 생각과 다음 생각의 틈새를 보고 잠시 잠깐 알았다고 여겨볼 수는 있으나 이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바람에 틈새는 사라지고 다시금 놓쳐 망연자실합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에 잠시 잠깐 보였던 하늘은 절대로 구름이 덮이지 않는 늘 존재하는 본질의 하늘, 영성의 하늘이 아니고 구름이 가렸다 기었다 하는 현상의 하늘이고 그것도 조각난 부분의 하늘에 불과합니다. 외면의 하늘, 현상의 하늘은 구름에 덮이지만 내면의 하늘, 본질의 하늘은 현상의 바탕인지라 구름이 있고 없고의 영향을 받지 않아 덮이지 않고 부동하고 불변하여 늘 존재합니다. 진리는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생성소멸하면서 자기 자신은 변화의 물길에 따라가지도 않고 덮이지도 않고 늘 순수함을 보존합니다. 희노애락의 와중에서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도 흔들리거나 깨어지지 않는 태양처럼 벗어나고 초월한 가운데 무심으로 비추어 늘 담담하고 고요합니다. 이 자리를 보고 깨달아 증득하여야 윤회의 사슬에 끌려다니는 자기를 구원한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형용하기 어려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를 만나려면 그 무엇인 생각으로 해볼 만큼 해보아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어 생각이 멈추어질 때, 침묵이 될 때 늘 존재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대변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과 대면하여 깨달아 마치게 됩니다. 봄나라책 14권은 만학천봉 답례 후 무적 주인봉 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알려면 앞 생각과 뒤 생각과의 사이에 있는 틈새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추구하고 찾아볼 때까지 가보아야 생각이 할 도리를 맞춰 생각이 침묵하는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서 한 번도 우리를 여인 적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 감각, 진리를 대각하여 소원 성취 만사 형통합니다. 생각이 다물어진 자라야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의 주인입니다. 봄 54. 민주주의. 아무것도 아닌 것은 5가지 대롱인 오간으로 아는 물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모양이 없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침묵인지라 귀로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냄새가 나지 않으므로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맛이 없으므로 혀로 맛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형체가 없으므로 손으로 만져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물질이 아닌지라 물질인 생각으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물질이 아닌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감으로 잡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본질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우주만유가 나타나는 바 해와 별과 달과 산화대지가 있고 식물과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의 바탕이고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깔보거나 무시하면서 하대합니다. 그리하여 스펙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성도 없고 돈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무지랭이, 못난이, 등신, 꼴불견, 상놈이라고 비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없다면 누가 농사를 지어주고, 누가 고기를 잡아주고, 누가 집을 지어주고, 누가 옷과 신발을 해주고, 누가 자동차를 만들어주겠습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있어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니 민주주의란 이와 같은 다수의 국민들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주인인 세상, 민주주의야말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염원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비하하여 일컫는 말인 무지랭이는 지식이 아닌 감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못난이란 태어나지 않은 이로써 애고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등신이란 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꼴불견이란 모양이 없어 볼 것이 없다는 뜻이고, 상놈이란 늘 변하지 않는 놈이란 뜻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진리의 당체 자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진리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었음이 확실합니다. 봄 55. 정막강산이 망고강산이다. 정막강산이 망고강산이다. 애고는 모르는 것과 정막함을 가장 싫어합니다. 모르는 것을 싫어하여 참지 못하기에 몰라도 아는 척 거짓으로 가장하여 자기와 남을 속이고, 정막함을 싫어하기에 아이나 어른이나 심심해서 못 살아 오락이나 게임에 몰두하고 빠져 심심함으로부터 도피하여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려 외면하고 숨깁니다. 뿐만 아니라 애고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좋아하여 범상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용납하지 않아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꾀하고, 보아서는 안 될 목불인견으로 치부하여 눈을 감고 아예 볼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모두인 애고는 일자무식인 감각을 싫어하고 무시하여 억압하고 깔아뭉갭니다. 이것이 애고본이 생각위주로 돌아가는 어금전향의 선천입니다. 이렇게 애고, 생각으로부터 억압당하고 무시당한 애고의 바탕이고 근본인 감각을 살려내어 활짝 열어야 눈이 뜨죠. 그렇게도 싫어하던 모르던 것과 정막함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비로소 한눈에 들어와 항상 존재하였음에도 보지 못하였던 자기의 본질을 보고 알고 깨닫습니다. 그렇게도 보기 싫어하던 것이 알고 보니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선천은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후천이 됩니다. 정상에 오르고 보니 정상은 다시금 바닥이어서 둥글고, 눈부시게 빛남은 개똥벌레의 빛처럼 은은하고 희미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항상 존재하여 부동하고 불변한 망고의 진리입니다. 무한하게 텅 빈 공간에 가득 찬 광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알지 못함이 없어 모르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고요한 정막강산은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자동차 소리가 술을 놓아주며 정막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자존심 따위가 없고 속상할 일이 없어 홀가분하고 편안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며 망고강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죠? 본질. 본성, 본심, 천심이죠. 예. 정신이죠. 예. 거기는 사가 없기 때문에 대하락한 게. 그걸 진리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심, 천심, 예? 정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야 변하지 않아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생성소멸하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변하면 안 돼요. 창조주가 안 되는 거지. 피조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이라든가 육체를 나 자신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정신을 나 자신으로 여기는 까닭이 거기지. 왜냐하면 정신이랑은 빈덕을 안 떨거든. 늘 그대로란 말이요.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그렇죠.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고 정신은 그게 없는 거지. 네. 예, 부동하고 불변한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아야 견성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부동하고 불변한 그 본성, 천성, 정신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단지 그걸 갖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해가지고 글로 쓰고 말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봄 56. 어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한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본질이요, 본심이요, 진화요, 무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생각으로 따지거나 유추하거나 추론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해볼 만큼 해보아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져 그러한 장략이 쉬어져 생각이라는 더듬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침묵이 되는 순간 감각의 나래가 활짝 펴지면서 호련히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각으로 깨달았어도 생각으로 어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규명하고 밝혀내어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나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나 도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한 까닭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광명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 부동하고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은 꼴불견이고 바보, 등신이고 멍텅구리이기에 자기를 보존하고 방어할 힘이 없으므로 몸에 힘이 빠지니 몸이 가벼워져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혈이 잘 돌아가고 마음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인지라 무자력한 영아와 같으므로 전지전능한 하늘이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을 알아서 돌보아주는 하늘의 아기가 됩니다. 하늘아. 봄 57.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자면 뭘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려는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아서 심욱이 지속되어야 지금까지 한 번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호련히 보고 알아차려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참새처럼 잠시도 쉬지 않고 제잘거리는 생각이 뚝 끊어지면 툭 터져 시원하고 번뇌망상이 없어 편안하여 드디어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의식과 자존심이 없어짐에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 저절로 기혈이 순환이 왕성하게 돌아가며
몸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가운데 전신의 힘은 하단전으로 모이고 숨죽여봄이 되어 호흡의 헐떡거림이 그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성과는 있었는가? 제대로 살았는가라는 일체의 사량 분별이 사라져 압박과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 홀가분하고 자유롭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순해집니다. 물질인 생각은 천변만화하여도 본질인 감각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역경계이든 순경계이든 변화의 물결에 영향을 받지 않아 늘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만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최종적으로 깨달아 자존심과 교만심이 떨어져 편안하고 안혹하고 건강하고 자유롭지만 내게 변화 발전이 있고 성장하였다는 생각이 없어 옛적부터 본래 그러하다는 느낌이 정상입니다. 봄 58. 무엇 때문에 공부하며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몸의 병고를 맞이하여 왜 병이 생겼는지 스스로 알아내어 자기의 병고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괴로움인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스스로 알아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공부합니다. 마음병을 고치면 몸병도 자연 치유됩니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란 생각이 부정적으로 반로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내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강하고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감각이 약하여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제멋대로 반로하면 번뇌망상을 피우지 감사합니다. 생각이 제멋대로 반로하여 번뇌망상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요 요체입니다. 첫째로 생각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을 해볼 만큼 해보아 더 이상 생각해 볼 것이 없으면 생각은 침묵하게 되어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이 강하고 감각이 약한 것을 감각개발로 감각이 생각보다 강하게 만들어 번뇌망상이라는 생각이 함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생각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봄나라책 15권을 30회 정독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 일상생활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면서 삶으로써 감각을 활성화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면 됩니다. 생각의 힘은 외부 지향적으로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감각의 힘은 내부 지향적으로 구심력으로 작용합니다. 감각의 힘이 생각의 힘을 이기면 중심이 잡혀 저절로 원운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생각이 갈 때까지 가 침묵이 되고 감각의 힘이 생각의 힘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찰나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여 번뇌망상이 돈공한 가운데 부동하고 불변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마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다운 사람의 삶이 시작되어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항상 탁 터져 걸리는 것이 없어 시원하고 자존심이 없어 몸에는 힘이 빠져 기혈이 잘 순환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고 숨 죽여봄이 지속되어 헐떡거림이 없는 가운데 몸의 힘은 기의 단전으로 모아져 생기와 활기로 충만합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항상 새롭고 선명하고 아름답고
생각으로 언행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 저절로 움직여집니다. 보이는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이 없어 최고의 부자장자이고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낮은 사람도 없는 우주의 주인이니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으니 만고강산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최고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지 훤하게 알았으면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공을 축소합니다. 봄 59. 머리가 비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기만 하면, 머리가 비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기만 하면, 머리가 비어지면 과거의 기억도 없고 미래에 대한 노심초사도 없어 찰나이면서 영원한 지금 여기라는 동영상 대형 스크린이 뜹니다. 눈은 대형 카메라가 되어 두두물물 형형색색을 촬영하여 선명하고 아름다운 화면을 무진장 제공하여 항시 관람하니 공짜로 영화 감상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바위 하나하나, 멀리 보이는 산새, 굽이쳐 흐르는 강, 드넓은 하늘과 바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도시의 빌딩과 아파트. 늘상 보아왔던 것이 처음처럼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느 것 하나 신기하지 않는 것이 없고 빛나지 않는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심하고 무료하고 짜증날 사이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져 몸이 안락하고 시원해집니다. 눈에 들어갔던 힘, 모가지에 들어갔던 힘,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면 기의 단전으로 힘이 모아지면서 기혈이 잘 돌아 손발이 후끈해지면서 편안해집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던 것이 머리가 비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자마자 몸병, 마음병이 치유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는 데 빠져 잠시 잠깐 잃어버렸던 위대한 능력을 복원하여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시하여 무수한 조상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삶은 축복입니다. 삶은 행복입니다. 삶은 기쁨입니다. 머리가 비어지면 몸에 힘만 비워지고 감사합니다. 머리가 비어지고 몸에 힘만 빠지면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봄 60. 감각 모드의 삶의 노하우. 정신이 육체의 움직임을 즉각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면서 사는 삶이 깨어 사는 삶입니다. 정신이 나간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은 깨어 살지 못하는 잠든 삶입니다. 육체의 움직임이란 머리에서 생각을 일으키고 눈을 깜빡거리고 코로 호흡을 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 목과 어깨와 팔과 허리와 다리를 움직입니다. 육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즉각 보고 알아차리고 감지하려면 움직임이 멈춘 상태에 있어야 어려운 움직임이라도 포착하고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포착하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즉각 깨달으려면 생각이 멈춘 상태에 있어야 하고 자기가 하는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려면 소리가 멈춘 침묵 상태에 있어야 하고 목과 허리,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을 즉각 알아차리면서 행동하려면 몸에 들어갔던 힘을 멈추고 거두어들여 행동이 멈추어져 몸에 힘이 빠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생각이 멈추어지고 침묵이 되고 몸에 힘이 빠질 수 있는가입니다. 머리가 텅 비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생각이 멈추어진 것이고 침묵이 된 것이고 몸에 힘이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 모드의 노하우는 머리가 언제나 비어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증하는 것입니다. 봄나라 책 15권을 읽고 읽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머리가 텅 비어진다는 사실을 여러 법령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비어진 가운데 일심으로 염하여 생각이여 멈추어라, 침묵이 되라, 몸에 힘을 빼라 고 하는 순간 즉각 이루어집니다. 생각의 주인으로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마음병을 즉각 고칠 수 있고 몸에 힘을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몸병을 즉각 고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비어지면 기혈의 순환을 가로막는 에고라고 하는 차란막이 해체되므로 무의자연으로 돌아가는 막강한 에너지가 현발하여 몸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인생고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고
봄 60일 무작정 움직여 봅시다. 대부분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이전에 생각으로 작정한 다음 움직이려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막혀 뒤로 미루거나 한 걸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행동력이 없어 게으름이나 나태에 빠져 집안 청소나 책 읽기나 직장에서의 일에 지지부진합니다. 생각으로 미리의 행동을 작정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데다가 일단 작정을 하고 움직이면 구속을 당하여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글을 쓰고 말하고 행동하면 저절로 글이 써지고 말이 나오고 손발이 움직여집니다. 생각의 모드에서는 무작정 움직이려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 꼼짝달싹 못합니다. 고생이란 글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생각으로 미리 정하는 과정이 고민이고 고생입니다. 고생을 면하려면 작정을 한 다음 움직이려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움직일 수 있으면 삶은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어 정신기운이 맑고 밝고 힘차져서 생기와 활기가 돌 것입니다. 무작정 행동에 돌입하며 살면 무사태평이 되어 삶은 한가와 여유로 점철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먹어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로 가도 좋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좋고 만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좋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러한 심경에서는 무작정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디 지금 한번 무작정 움직여 보십시다. 몸이 가벼워 힘들지 않고 저절로 움직여질 것입니다. 이게 오토매틱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잉? 네. 기아가 들어갔다. 잉? 자동화 시스템. 봄 62 머리가 비어지면 생각의 때가 말끔히 닦여져 마치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 놓은 것과 같아 하늘도 땅도 사람도 선명하게 비치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맑은 날이건 흐린 날이건 밝은 대낮이든 어두운 밤중이든 언제나 처음처럼 새롭습니다. 자기가 있음으로 나타나는 세상입니다. 내가 없으면 없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든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예토를 점토로 만든 우주의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머리가 비어진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근원이요 바탕입니다. 나는 우주의 중앙이요 우주의 주인입니다. 머리가 비어지면 나이면서 나도 아닙니다. 내 영체 안에 천지 만물 우주 만유가 다 들어있고 천지 만물 우주 만유 안에 내 육체가 들어 있습니다. 텅 비고 맑고 밝은 거울에 목을 돌려 바라보는 곳마다 무궁무진하게 세계가 전개되고 명료합니다. 한꺼번에 무한대한 우주를 만들기도 하고 한꺼번에 우주 만유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공중부양이나 이산도수는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머리를 비우면 우리에게 내재된 권능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무작정 마음만 먹으면 손발을 움직여 못할 일이 없고 무작정 입을 떼면 표현하지 못할 말이 없고 무작정 생각을 부리쓰면 어떠한 경우든 이 진리를 밝히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숨을 죽이면 죽었다가 숨을 쉬면 살아나서 죽고 삶을 마음대로 합니다. 머리를 비우면 좋고 싫은 것에 걸리지 않아 겁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고작 재생 명리에 걸려 자기의 존엄을 훼손하고 비하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존재가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힘들어하고 괴롭게 살면 되겠습니까? 머리를 비우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봄나라 책 15권을 반복해서 읽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봄 63. 그대, 자기, 당신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대, 자기, 당신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금은 각오 없는 첫사랑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현재 사귀고 있는 남친이나 여친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연인을 떠올릴 것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특정한 이미지를 그대, 자기, 당신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지는 물성으로서 보는 자기와 보이는 이미지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열된 대상을 아무리 그리워하고 소유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거리감을 메울 길이 없어 애달프고 허전한 마음 달랠 길이 없습니다. 이미지는 뜬구름 것 같아서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잠시 잠깐은 나와 함께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함께 할 동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미지를 통하여 사랑을 추구합니다. 이미지는 뜬구름처럼 형상이 있으므로 변하고 흐트러지고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미지를 보는 현상적인 나 역시 변합니다. 열정적으로 타오르다가도 어느 사이에 식어지고 시들해지고 잊혀갑니다. 이미지를 열정적으로 타오르다가도 어느 사이에 식어지고 시들해지고 잊혀져 갑니다. 이미지를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상대적이고 유한하므로 아무리 대상을 바꾸어 보았자 거기에서는 또다시 단절이 오고 이별이 오고 회한이 남고 되풀이 될 뿐입니다. 보고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고 이별이 없고 언제나 처음처럼 한결같은 소울메이트, 어느 누구도 아니면서 모든 이기도 한 인간의 공통 분모인 본연의 자기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형상이 없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없는 하나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침묵 자체를 그대, 자기, 당신으로 여기면 거기에는 가버린 첫사랑도 현재의 남친이나 여친도 아내나 남편도 그 어떤 이상적인 연인도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몽땅 내포하는 사랑입니다. 형상이 있는 나에게 그대, 자기, 당신은 형상 없는 나입니다. 현상적인 나의 그대, 자기, 당신은 본질적인 나입니다. 물성의 그대, 자기, 당신은 영성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라야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사랑하는 우주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64. 머리의 시원함과 가슴의 시원함. 머리의 시원함과 가슴의 시원함. 머리는 생각이라는 입자의 때가 닦여 비워져서 시원함을 느끼고, 가슴은 감정이 억압되어 습기가 얼어붙든가 구름이나 안개의 형태로 드리워져서 텅 빈 두뇌에서 바라는 빛이 차단되어 막히어 어두워지고 흐려져 차가워졌다가 음악이라는 파장을 만나 감동이 되었을 때 막혔던 빛이 뚫림에 습기가 녹아내려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뚫리어 차가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머리가 비워졌다는 것은 물성인 생각의 모드가 영성인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졌다는 뜻이고, 바뀌어. 바꾸어졌다는 뜻이고,
가슴이 뚫렸다는 것은 과거의 가난에 대한 서러움이나 억압된 감정의 속박이나 한으로부터 문득 풀려나 빛을 차단하였던 물기운이 녹아내려 업장이 뻥 뚫리면서 차갑고 메마르던 가슴이 따뜻하고 촉촉해졌다는 뜻입니다. 머리는 냉철하고 쿨해야 하고 가슴은 따뜻하고 촉촉해야 합니다. 머리는 음이고 가슴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텅 비어진 다음 가슴까지 뻥 뚫리면 빛은 하단전까지 내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마이너스라면 가슴은 플러스이고 하단전은 제로입니다. 정신기운이 하단전에 자리잡아 주하여야 생각과 감정, 입자와 파장이라는 빛의 양날개를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머리의 냉철한 지성과 가슴의 뜨거운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멋이 있는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가슴을 시원하다? 가슴을 뚫는다? 가슴이 따뜻해야지. 머리는 냉철하고. 예, 머리는 음하고 가슴은 양이고 그 하단제는 제로가 돼야지. 제로 1, 2가 내 몸에서 딱 돼줘야지. 가슴도 이게 막힌 거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이제 그 서리에 있지. 서리가 내 있고 눈이 있고 얼어붙고 거기 녹으면 눈물로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잘 울어. 남자는 안 울어. 남자는 잘 안 울어. 그 얼어붙어가지고 잘 안 녹아. 냉랭해가지고 그냥. 여자가 좀 도적이야. 봄 65.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자기 몸을 돌아봅시다. 나갔던 정신이 몸으로 돌아왔습니까? 정신은 머리로 들어와서 좌뇌에서 우뇌로는 뚫려 있지만 우뇌에서 좌뇌로는 막혀 있는 것을 뚫어 좌우 쌍방향으로 통하게 한 다음 가슴으로 내려가서 겹겹이 쌓인 얼음 녹이고 안개 구름 걷어낸 다음 빛으로 막힌 가슴을 뚫은 다음 하단전으로 내려가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몸으로 돌아와 좌정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들어 정신이 차려지면 머리가 텅 비어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려 시원하고 뱃속이 편안합니다. 주인이 나가는 바람에 먼지에 덮이고 거미줄에 막히어 퇴락하고 못쓰게 되어 병고에 시달리는 고장난 육체라는 집이 주인이 돌아오면서 한 과정 한 과정 쓸어내고 걷어치우면서 복구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신이 들면 몸과 마음이 안락합니다. 봄 공부란 나갔던 정신이 몸으로 돌아와 안착하기까지의 전 과정입니다. 내 몸 하나 편해지면 세상 만사가 다 편해집니다. 지금 당신은 정신이 어디까지 와서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오직 당신 한 사람 살리려고, 오직 한 사람 만들려고, 오직 사람 한 사람 만들려고, 오직 편안한 사람 만들려고 불철주야하고 일구월심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몸이 편하면 싸울 일이 없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때 시비 논란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읽어줘 보세요. 여기 어디요? 지금 당신 몸과 마음. 지금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몸이 편하면 싸울 일이 없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때 시비 논란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쪽이 들려요? 아니 이렇게 막 욱신욱신거려요? 옥신옥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을 다 뚫어버리는 거네. 좌뇌에서 우뇌, 우뇌에서 좌뇌로 그렇지. 막힌 것도 네. 없고 가슴에 막힌 그리고 것도 이제 없고 그리고 제로 1, 2 우주의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가 둘로부터 여러 천지만물을 만든 이 소식이 자기한테 팍 그 이루어져 버려야 되지. 아니,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버려요. 제로 1, 2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제로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잖아. 예. 그 무변허공
일이란 건 뭐예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광명이지. 네. 빛이란 말이야. 빛이라도 태양빛하고 다른 본태양의 빛이단 말이야. 본태양의 빛이란 건 뭐예요? 반반이지. 어두운 반, 밝은 반, 이리 돼가는 새벽빛 같은 빛.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항상 그 빛은 여의하단 말이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림의 에너지가 나한테 와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걸 갖다 확인하는 체크 포인트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 이 책을 읽게 되면 읽는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 하면서 짚어보는 거지. 아 그렇구나 하면 공부가 되어 가는 거고. 아 이거 어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아주 깜깜하고 그러지. 지금 예. 확실히 이는 뭐예요? 선생님? 이루어져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거. 그 제로 1, 2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 제로는 하늘이고 1은 광명이고 2는 음과 양이라고 거예요. 뭐 이가 천지 만물이 존재지 뭐. 물질이지. 2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라는 것은 내한테 대입하면 뭐가 심신이 이지. 심신이 둘이 하나단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돼줘야 되지. 하나라고 할 것도 없이 제로다가. 그 밑으로 어리까시 내리까시가 해보면 다 되는 거지. 내리까시 하는 건 창조의 과정이고 또 어리까시 하는 거는 깨달음의 과정이지. 그거 참 좋네. 깨달음의 과정, 창조의 과정, 오르까지 내리까지. 어리까시가 올라가는 게지. 등천하는 과정이고. 네. 그 다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뭐야? 창조의 과정이지. 그것이 나한테서 이루어져 버린 게 그 이치가. 그걸 자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럼 저기 원무님한테 책을 보냈다고 예, 지금 문자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지. 예. 보냈습니다. 예.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줄 것 같아요. 예, 여기 아주 상당히 예, 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책으로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려면 책을 내야지.